자,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뭐 예를 들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2차 함수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이때는 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야 음수일 때야? 양수일 때죠. 이때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y좌표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예요? 이 꼭지점일 때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쭉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위로 블록이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 개수 음수일 거고, 이때는 최대값은 존재하죠. y좌표가 가장 클 때가 얘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존재해. 하지만 최소값은 쭉 내려가니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려서 y좌표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찾으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항상 꼭지점을 구하면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7번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꼭지점을 한번 구해봐야 돼. 꼭지점 구할 때 쌤이 전에 알려줬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내가 식을 바꿔서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두 가지 다 해볼게요. 한번. 자, 얘 같은 경우에 식을 변형한다면 여기 최고차항으로 내가 묶어줘. 여기 1차항까지. 그 다음에 자, 이 1차항의 절반의 제곱 걔를 더하고 빼줘. 그래서 얘는 3 한 다음에 이 세 개가 x 빼기 3의 제곱이고, 3이랑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25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이 꼭지점이 3,2가 돼요. 그럼 이 2차 함수는 최대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대신에 최소값은 존재하죠. 그럼 최소값 몇 나와요? 여기 2가 답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게 되면 요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8이니까 걔를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3이 나와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요 y좌표는 이 3을 여기 다시 대입하게 되면 2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얘도 일단은 식을 변형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줘. 어디까지? 1차항까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4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4x 한 다음에 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요거 3개 x 플러스 2의 제곱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분의 1과 곱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5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단 최대값은 존재해. 최대값 몇 나와요?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이 x좌표를 뭘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8번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2차 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질 때 상수 pq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로 내가 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2니까 그대로 2 해주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6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A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4 얘가 돼요. 그때 이 식이랑 이 식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4가 P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이 Q가 돼요. 그래서 P는 4, Q는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 여기 2차 함수가 최대값이 4가 된대. 그때 상수 K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얘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네. 그리고 이 꼭지점을 내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 수 있죠. 보이나요? 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물론 이 1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때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가 1,4가 되겠지. 그럼 이때 요 k는 요 2차 함수 식에다가 1,4를 대입하게 되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이 앞에 있는 1번처럼 최고차항 계수랑 꼭지점이 나와 있으니까 2차 함수 식을 완성해 가지고 얘랑 비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얘는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좀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1,4를 그냥 여기 대입해. 그러면 4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 자, 그러면 3은 2분의 k니까 k는 6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볼 건데요. 다음 x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은 2차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불러야겠죠. 여기 꼭지점의 좌표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 나올 거고, 요 2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2 나오죠. 만약에 바로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꼭지점에 x좌표가 1이니까 여기 축의 방정식은 x가 이렇게 1 나올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2가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이렇게 2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범위에서부터 이 범위까지 이 안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요. 지금 보면 요 그래프에서 y좌표가 가장 작을 때가 이때죠. 따라서 최소값은 2가 돼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 점의 y좌표가 더 커 보여요? 아니면 이 점의 y좌표가 더 커 보여요? 이 점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를 구하게 되면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자. 6 나오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6이 돼요. 이렇게. 따라 최대값은 6이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 그리다 보면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 2는 1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 대칭축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이 점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점은 적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얘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볼 건데, 여기 꼭지점 1,2가 되고 여기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니까 x는 1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1과 0이 다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야. 따라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데, 얘는 딱 봐도 나오죠. 이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고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값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6이 나오고 여기 0을 대입하게 되면 0,3 나오니까 얘는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은 3이 되겠지. 이게. 그럼 정리하자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예제 10번. x가 1 이상 3 이하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라고 있어요. 그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해볼게요. 자,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그리고 꼭지점에 x좌표 몇 나오죠? 자, 1 나오지. 자, 1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그때 y값은 k 플러스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라고 있으니까 이 범위를 한번 여기에 그려볼게요. 자, 1은 여기에 있고, 3은 여기에 있네요. 나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 k 더하기 2, 얘가 바로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k는 2가 되고, 이때 이 함수의 최소값은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를 구하게 되면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나오죠. 근데 k가 2라고 했으니까 요 2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제 11번.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함수를 보니까 얘는 2차 함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이 함수는 4차 함수가 됐는데, 4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치환을 하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치환할 때 반드시 치환 범위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내가 치환을 하더라도 절대 그 값이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 치환할 때 반드시 이 치환 범위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식을 보면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치환할 거야. 쌤이 t라고 첨해보자. 그럼 얘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치환할 때 반드시 치환 범위를 적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y는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세로축이 있을 거고 가로축이 있을 거야. 그때 이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되어서 이 y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y가 아니라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세로축이 뭐가 되는 거냐면 y축이 아니라 이렇게 t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t의 최소값이 2가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야. 자, 만약에 이 t가 아니라 이 부분이 라지 a였다라고 하면 여기 이 세로축이 라지 a가 되고, 이때는 라지 a의 최소값이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이 t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t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니까 여기 세로가 t축이 되고 이 가로가 x축이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이때 여기 대칭 축은 꼭지점의 좌표가 1이니까 1일 거고 여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그래프에서 0과 3을 표시하게 되면 0은 자, 이렇게 있을 거고 3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여기는 한 칸인데 1, 0이니까 여기는 3칸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 건데 이 그래프에서 이 t의 최소값은 이 점의 t 좌표가 되겠죠. 최대값은 이 점이 될까요? 이 점이 될까요? 최대값은 이 점의 t 좌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점 좌표 구하게 되면 얘는 1,2가 되고 이 점의 좌표 구하게 되면 3,6이 나오지. 따라서 t는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6이 되는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 t의 범위를 여기에 그대로 적어줘요. 자, 이때 이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물어본 거거든요. 따라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는 이때 세로축이 y축이 되고 이 가로축이 이번엔 t축 되는 거야.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헷갈리지 말아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0이죠. 그래서 얘가 요 점을 지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니까 얘가 t가 1일 때고 t가 6일 때가 한 이쯤일 거야. 따라서 나는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만 생각을 할 건데 여기에서 가장 작은 y-좌표가 이 점일 때죠. 0. 네. 가장 큰 y-좌표는 이 점일 때죠. 네. 그래서 얘가 6,16 나오니까 y의 최대값은 16이 되고 y의 최소값은 0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부분이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하는 건데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고 이런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치환을 하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공통된 부분을 이 t로 치환을 했는데 치환할 때는 반드시 치환 범위를 적어줘야 돼요. 그때 이 t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처럼 t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식을 놓는 다음에 이때 이 세로축이 t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 가로축은 여기 보이는 이 x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라고 했으니까 0 이상 3 이하에서 가장 작을 때가 얘, 가장 클 때가 얘가 되어서 이 t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치환된 범위를 다시 한번 그대로 적어서 이 범위에서 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풀었던 것처럼 그대로 푸시면 이 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를 처음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건 세로는 y축이고 가로는 x축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가 사용돼 버리면 약간 머릿속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 뿐이지, 문자는 문자일 뿐이에요. 그냥 x랑 y라는 게 수학에서 많이 쓰일 뿐이지 무조건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이라는 거를 좀 버려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암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돼요. 예제 12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실수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실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쌤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0 이상이 되고, 두 번째는 대소 관계가 존재하는 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쌤은 이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건데,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왜? 이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9를 더하고 9를 빼고요. 플러스, 자, 여기에는 2로 묶어서 2를 더하고 2를 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7이 있네. 그럼 여기 요거 3개, 요거 3개는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하고 y 더하기 1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9가 남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남는데 여기 2가 곱해져서 나올 거고 여기에 플러스 7 남으니까,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4 얘가 남겠죠. 근데 이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에다가 어떤 실수를 뺀다 하더라도 실수가 돼요. 얘 실수고, 이 y 더하기 1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성질 때문에 이 값도 0 이상이 되고 이 값도 0 이상이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가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일 때는 얘가 0, 얘가 0일 때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 두 번째, 자, 이 값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얘도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된다, 저걸 이용할 건데,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6y 빼기 12. 자, 이렇게 x랑 y를 따로따로 정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더하기 4 빼기 4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 9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래야만 이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이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4.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요 세 개는 y 빼기 3의 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9.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있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얘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x, y가 실수니까 x 플러스 2랑 y 빼기 3도 실수일 거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0 이하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y 빼기 3이 실수인데 거기 제곱이니까 이 값이 0 이상일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도 0 이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도 0 이하, 요 뒤에 있는 것도 0 이하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자,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클 때는 이 앞에 있는 값이 가장 커야 되는데 가장 클 때가 0이죠.
따라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이 앞에 있는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최소가 되는 x랑 y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거니까 x가 3, y가 마이너스 1 될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식이 최대가 되는 x랑 y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마찬가지로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13번.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자,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문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y가 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y를 x로 표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다 x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게. 2x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x 빼기 3의 제곱, 얘가 되고, 여기 제곱이니까 그냥 내가 여기 플러스로 다 바꿔주고요. 자, 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우리 아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된다는 거 걔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자, 6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1 더하고 1 빼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1에 제곱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은 6이랑 곱해져서 나올 거니까 요 플러스 3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 돼요. 자, 그럼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겠죠. 그래야 값이 가장 작을 거니까 그 최소값은 3이 되고 그때의 x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그때의 y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여기 대입하게 되면 y는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아버리면 학생들이 오해가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는 1차식이죠. 자, 지금처럼 y는 x에 대한 1차식이면서 x, y의 제한 범위가 없으면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대입하면 안 돼. 그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심화편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식 자체를 내가 그래프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얘를 그냥 쌤이 라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의 최소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예제 14번. 자, 지금처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 직각입니다. 자, 이때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을 건데 웬만하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아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을 잡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내가 여기 뒤에 좌표를 이렇게 미지수로 잡을게요. 그럼 이때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니까 이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대칭 축이 꼭지점의 좌표가 5이기 때문에 이 대칭 축이 5가 되겠지. 따라서 2차 함수는 이 대칭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서로 같아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 a에서 5를 뺀 거니까 요 길이가 a 빼기 5가 되니까 여기 보이는 얘도 a 빼기 5가 돼요.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2a 빼기 10,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 이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얘는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24a 마이너스 20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2로 여기까지 묶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36 더하고 36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3개는 a 빼기 6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나가는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6 곱하게 되면 72가 되고, 72에다가 20 빼니까 52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a 빼기 6이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0 이하가 될 거고, 이 전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게 가장 커야겠죠. 가장 클 때가 0이니까 최대값은 몇 나온다? 52가 되겠죠. 그때의 a 값은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미지수를 잡았을 때 이 a의 범위를 한번 적어주면 좋아요. 이 a라고 하는 거는 5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 점보다는 작죠. 근데 이 점은 얘가 0 되는 거니까 10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a의 범위는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